척박한 아스팔트, 차가운 돌틈, 어두운 하수구 아래에서도 고개를 내미는 꽃, 이 꽃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민들레입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꽃은 피우는 화려하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참 아름다운 꽃이죠. 저희 민들레 팀은 한국인 2명과 베트남인 2명으로 구성된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평범한 팀입니다. 눈에 띄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자세히 보면 아름다운 민들레는 저희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많이 닮은 꽃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는 한국인 부모 자녀 관계와 성취라는 우리에게는 꽤 익숙한 이야기 속에서 한국인의 특별한 정신문화를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대한민국이 성장, 발전하는 과정 역시 척박한 땅에서도 꽃을 피우는 민들레와 닮은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한민국과 한국의 성장 과정을 사진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전쟁의 폐해를 딛고 50여 년 만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전쟁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우리 팀은 대한민국의 이 성취의 원동력을 한국인의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과연 한국인에게 부모님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탐구수행 동영상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움. 엄마가 결혼하고 다음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봐요. 희생, 죄송함. 아낌없이 주문하고 희생, 감사, 애틋함, 감사함, 짠함이. 닮고 싶은 분들입니다. 희생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번 논장판 탐구소행 동안 대한민국 성인 306명을 대상으로 부모님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희생은 38%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에 감사함이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그리움, 사랑, 존경, 죄송함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의 성취에 부모 자녀 관계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인터뷰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해야지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고, 엄마가 문제집 사주시고, 이해 안 되는 거 잘 설명해 주시고, 성적이 안 나왔을 때는 일단 집에 가서 혼나겠다라는 생각 드는데, 근데 또 집에 가면 엄마가 안 혼내요. 다음부터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그리고 고마워요. 사실 제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내용을 다 말로 글로 다 옮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 어머님의 저에 대한 사랑, 헌신, 열정 이런 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눈물이 솟고 그래서 말을 잘 이어가지 못하고 이제 그럴 정도인데 1974년 3월 20일에 제가 16회 사업시험에 수석 합격을 했었는데 언론사에서 저희 단칸방에서 어머니하고 저하고 살았었는데 거기를 와가지고 우선 가오고 구조하고 단칸방을 보고 이런 곳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가지고 사업시험 수석을 합격했느냐. 그때 제 어머님이 중학교 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피를 팔아가지고 그 피판 돈으로 1,100원 등록금을 마련해서 중학교 입학을 했다는 말씀을 최초로 공개를 하시더라고. 저는 그때까지 그런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신문을 보면 피파라 자식 뒷바라지 30년 결실 사업시험 수석 그래가지고 사회는 토끼사로 보도가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한 반향을 일으키고 그랬었는데 가세가 아주 비난하고 어렵다 보니까 자식을 성공을 시켜야 가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또 보람을 느끼는 대상으로 삼고 그래가지고 참 본인 말씀은 나를 위해서 고생하고 좀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보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고생이 나로 하여금 더 공부에 몰두를 시키고 더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는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 인생을 끌어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 거죠. 내 인생을 방향을 잡아주신 나침판의 역할을 하셨고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용기를 부어 넣어주면서 끌어주는 견인차 역할을 하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구 선수 설기현은 어머니의 고생 덕분에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으며 어머니 역시 힘든 시절에도 설기현이 오직 축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했다고 합니다. 박소핀 아버지가 딸에게 들려준 이야기들에서 박영신 교수는 자신이 공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 헌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와 사례를 통해 부모 자녀 관계와 성취를 살펴본 결과 부모님, 특히 어머니가 자녀의 성취를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모님께 깊은 감사와 죄송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것이 부모님의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성취 동기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의 경우는 어떠한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eo anh thì chắc là để học anh hoàn thành cái mong ước của anh cũng như gia đình đó là học xong được cái tiến sĩ. Thời cấp 2, cấp 3 từ nhỏ đi thì cha mẹ giúp mình định hướng cái việc học tập, giúp cho mình ổn định, cho mình an tâm mình học tập. Từ bố mẹ thì chủ yếu là về tinh thần với lại là từ công việc nhỏ thôi. Mà từ nhỏ thì mình tất nhiên là mình cần phải nhận được trợ giúp của gia đình vậy đó.
부모님들이 저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안 줬지만 아주 감정적으로 화이팅, 공부 잘해라, 우리 자랑스럽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우리 누나하고 우리 형은 저를 그 돈으로 조언했습니다. 제가 여기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성공을 받기 위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지더라도 제가 노력해야겠습니다. Pour mon cas, depuis que je suis arrivée ici en Corée, mes parents chaque fois me prodiguent des conseils et aussi ils m'encouragent beaucoup puisque je suis loin d'eux et ils m'encouragent beaucoup dans mes études parce que c'est vraiment difficile et aussi je reçois aussi régulièrement de l'argent de mes parents et ça m'aide beaucoup. 장학금 받아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기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부족한 부분은 항상 부모님 도와주셨어요. 그 부모님은 저에게 공부하라고 항상 시키는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감사하는 존재. 지금까지 외국인의 부모 자녀 관계와 성취에 관한 인터뷰를 살펴보았는데요. 부모님이 학업에 지원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에서 한국과 비슷한 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과 한국의 차이점은 외국의 부모보다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의 성취에 더욱 매달리며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의 성공은 자신의 성공으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분명 외국과 차별화된 한국의 정신문화이며 부모와 자녀가 성공을 서로 공유하고 기뻐하며 성공을 위해 희생하고 감사한다는 점에서 아름답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자녀의 성공을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부모님, 그리고 그런 부모님의 희생과 현실에 보답하고자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자녀. 대한민국의 성취는 대단한 영웅의 탁월한 능력으로 혼자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평범한 부모와 자녀 한 명 한 명 이루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논작판 탐구 수행을 통해 부모 자녀 관계 속에 깃든 우리 정신문화가 민들레 홀씨처럼 널리 퍼져나가 또 다른 희망의 꽃을 피우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